애플워치 시리즈의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수록 예쁜 디자인과 소재의 다양성은 늘어만 가는데 디자인과 소재의 차이에 대해 알기 어렵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GPS 모델과 LTE 연결이 가능한 셀룰러 모델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더욱 많은 소재, 디자인의 차이가 돋보이는 애플워치. 본인의 취향에 맞게 자신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애플워치를 구매하는 데 있어 애플워치 구매 팁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액정 크기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액정의 크기는 애플워치 3는 38mm에서 42mm 이 두 가지 버전이고요. 애플워치 4와 5는 40mm와 44mm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액정의 크기, 전체적인 크기는 똑같지만 이 액정의 디스플레이를 담고 있는 면적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8mm와 40mm는 동일한 크기이지만 액정의 크기가 커진 것 뿐이기 때문에 애플워치 3를 쓰는 사람 가운데 38mm 쓰는 사람들은 애플워치 4나 5는 40mm를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38mm와 40mm는 손목 둘레 기준으로 13에서 20cm의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남성이 써도 무방합니다. 저는 38mm를 주로 썼다가 나중에 44mm로 옮겨갔는데 38mm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계의 모양과 가장 크기가 유사했기 때문에 크지 않고 딱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권장한다면 38mm와 40mm는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42mm와 44mm는 손목 둘레 기준으로 14에서 22cm의 손목을 가진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43mm의 디스플레이가 더 픽셀이 많으므로 글자가 약간 크게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43mm 디스플레이가 약 7g 정도 더 무겁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착용을 해보면 38mm와 40mm의 사이즈와 42mm와 44mm의 사이즈는 내가 취향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시계를 좀 작게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38mm와 40mm 정도가 아주 유효하고요. 시계를 조금 더 크게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42mm와 44mm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착용하기에는 42mm와 44mm가 더 적당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마감과 재질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첫 번째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의 특징이 있다면 가장 가벼운 재질이고요. 스크래치와 외부 충격에 취약되어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두 번째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가장 무거운 재질이고요. 스크래치와 외부 충격에 강합니다. 세 번째는 애플워치 5부터 나왔던 티타늄입니다. 티타늄은 외부 충격에 강하지만 스테인리스보다 가벼운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라믹인데요. 세라믹은 변색되지 않는 재질이라고 하고요.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4배 이상 외부 충격에 강하다고 합니다. 44mm 기준 마감 재질별 무게를 본다면 스테인리스 스틸은 47.8g, 세라믹은 46.7g, 티타늄은 41.7g, 알루미늄은 36.5g 순으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가장 만만한 것은 알루미늄이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새 상품을 고른다면 40만원 정도 또는 5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아주 적당하게 차기에는 좋지만 사실은 정장이나 또는 조금 더 멋을 부리고 싶은 시계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스테인리스 스틸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제가 알루미늄을 많이 쓰다가도 다시 스테인리스 스틸을 구매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스댕이라고 부르는 이 재질이 반짝반짝하게 유난히 빛을 발하는 것은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소화가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스트랩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스트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스포츠 밴드입니다. 스포츠 밴드는 부드러운 재질로 방수가 가능하고 재질 특성상 통기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루프입니다. 스트랩과 시계와 분리되기 힘든 안정적인 형태로 되어 있고요. 손목에 알맞게 착용하기 편합니다. 세 번째는 밀레니즈 루프입니다.
통기성이 가장 우수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앞에 말했던 두 가지의 스트랩보다 가장 무겁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스포츠 밴드와 스포츠 루프, 밀레니즈 루프 말고도 가죽 밴드가 있고요. 링크 브레이슬릿이라고 해서 초기에 가장 비쌌던 링블이라고 부르는 스댕 재질이 되어 있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 밴드는 그 당시의 가격도 50만원대이지만 블랙은 60만원대로 밴드만 가지고도 애플워치 알루미늄을 살 수 있을 가격이기 때문에 선뜻 사기 어렵지만 중고나라나 중고로 가격을 구매하다면 20만원 미만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링크 브레이슬릿을 원한다면은 중고로 구매하게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밴드를 요약해 본다면 스포츠 밴드하고 스포츠 루프와 밀레니즈 루프를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고 가죽 밴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르메스를 제가 써보면서 에르메스 중에서도 제일 상위 기종인 디버클이 달려 있었던 모델이 있는데 이 디버클 모델을 써보니까 가죽도 뭐 송아지 가죽이라고 하고 가장 좋거든요. 착용을 하다 보면 고급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은 쓰다가 저는 이제 부담이 돼서 판매를 하게 됐는데 에르메스로 한 번에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애플워치를 쓰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워치페이스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에르메스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이런 고무나 어떤 실리콘 재질보다는 밀레니즈 루프 같은 좀 이렇게 스템으로 된 재질이 시원하고 착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써보면 여름에는 그냥 시계를 안 차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더워서 뭘 차든지 사실은 좀 번거롭긴 하죠. 저는 이제 스포츠 밴드 하나, 스포츠 루프나 밀레니즈 루프 밴드 하나, 그 다음에 가죽 밴드 하나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용도에 맞게끔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내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와 4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가성비로는 4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시계에서 그래도 스마트워치는 배터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배터리가 애플에서 말하는 올데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고작 해봤자 22시간 또는 18시간으로 공식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버전이나 조금 더 나은 버전에서 이 부분이 수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애플워치 4와 5는 결국에는 화면이 계속 켜져 있느냐 켜져 있지 않느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가성비는 애플워치 4고요. 가장 좋다고 한다면 당연히 애플워치 5겠죠. 저는 그냥 시계가 필요하고 또 아이폰에 맞춰서 내가 가끔은 통화도 대신할 수 있게끔 운전 중에 또는 문자나 또는 통화나 또는 음악을 컨트롤한다던가 이런 것을 하고 싶다면 과감히 스테인리스 스틸의 종류의 애플워치를 추천하는 편입니다.